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88%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78%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56% 하락, 원달러 환율은 전일과 큰 변화 없었고요.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1.3%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1.19%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0.84%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2.78%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2.47%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사업 회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확인하고 향후 미공개 주식 매각을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2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분기 매출 4억 6,440만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이며 연간 가이드라인도 삭감하면서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을 예로 들면서 마이너스 20.83% 하락을 했습니다. 스냅은 직원을 20% 감축, 새로운 최고 운영 책임자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계획 발표한 후에 상승을 했는데요.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이번 분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6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ADP 8월 민간 부분 고용 부분은 13만 2천 명으로 예상치 30만 명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파로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8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시카고 PMI 지수는 예상치 52보다 소폭 높은 52.2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날 연이은 9월 긴축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연준의 인사들 역시 파월 의장과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9월 강한 금리 인상을 예측하게 되는 심리들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이 내년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나의 시각은 연방기금 금리를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면서 이후 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한동안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한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고 실업률이 오르고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이은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는 공통적으로 내년도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훼손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19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9월 유럽 중앙은행 ECB 정책 이사회에서 기준금리가 75bp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세계적으로 고금리 행진은 연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여지고 있습니다. 카프라 샘 스토발은 S&P 500 지수가 6월 저점 테스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저점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도이치방크스의 빈 키차다 수석 글로벌 애널리스트는 9월 침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10월 회복 가능을 염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과 10월은 주가가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해이기도 합니다.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09달러 하락한 배럴당 89.55달러, 2.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논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유가가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참고로 오펙 플러스는 9월 5일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미국과 유럽의 긴축 정책이 부각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며 원유 구매에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날 발표된 주간 미국 원유 재고는 감소하면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지난 2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332만 6천 배럴 감소한 4억 1834만 6천 배럴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120만 배럴 감소보다 더 줄어든 수치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의 고금리 정책이 완강한 가운데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하락 출발을 한다라고 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연준이 지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경제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이 경우 서민 경제의 위협과 정권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년 파월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실제 CPI 발표가 되고 이 지표가 안정적인 수치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때에도 연준 의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강력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질적인 금리는 75bp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최근 원자재 가격들을 보면 오르는 품목들도 있지만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다행히 유가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여전히 유가가 올라갈 스위치들은 충분하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연준이 강력한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어조와 이로 인한 달러의 강화로 원자재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어서 연준은 나름대로의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CPI가 낮아지며 앞으로의 증시 10월, 11월부터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베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CPI가 발표가 되고 연준 의원들의 9월 금리 정책을 보시고 서서히 매수를 챙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